일단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병원을 10개 정도 추려보세요. 근데 이때 너무 좋은 병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추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오가는 병원을 10군데를 대충 한번 골라보세요. 그 대충 어떻게 추리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왜 굳이 10개를 골라야 되냐면 병원 10군데에다가 입원 신청을 해도 막상 그 병원에서 내가 입원하고 싶은 정확히 그 날에 입원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병원은 결국 두세 군데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10개를 조사해 놓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껏 병원 조사 열심히 해놓고 그 병원에다가 입원 신청을 했는데 병원에서 저희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 병원 알아본 시간이 다 시간 낭비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열심히 알아본 다음에 입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최대한 많은 병원에다가 입원 신청을 해놓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두세 개의 병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10군데를 추리고 나면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신 병원 의사나 간호사한테 다른 병원 알아보게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서류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타 병원 제출용 소견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건 말 그대로 타 병원, 그러니까 다른 병원을 알아볼 때 필요한 소견서예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게 새로 갈 병원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재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타병원 제출용 소견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 타병원 제출용 소견서를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충 추린 10군데의 병원에다가 그냥 팩스를 넣습니다. 10군데에다가 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집에 팩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입원해 계신 병원의 진료협력팀에다가 다른 병원에다가 서류 좀 대신 보내달라라고 하면은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그거는 안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팩스는 저희가 못 보냅니다, 직접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직접 팩스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직접 들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10군데 정도 서류를 보내놓으시면은 하루 이틀 안에 병원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10개 중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두세 군데 정도에서 저희 병원에 원하시는 날짜에 입원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올 거고, 그러면 그 두세 군데 중에서 이제 어디에 입원할지를 집중적으로 그 병원이 어떤지 조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 가서 시설이 어떤지도 보고 사람들이 평판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런 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서류 넣을 10군데 병원을 다 자세히 알아보느라고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대충 10군데 아무렇게나 추려서 서류부터 넣으시고 그 중에서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응답이 오는 곳, 그곳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10군데 병원에 서류를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입원하고 싶은 입원 희망 날짜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 입원 희망 날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내가 언제 퇴원해야 되는지 그 날짜가 바로 내가 새로운 병원에 가고 싶은 입원 희망 날짜가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내가 현재 병원에서 나가야 된다면 새로운 병원에서는 정확히 다음 주 화요일 날 입원할 수 있게끔 입원실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병원에서 다음 병원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고, 이 날짜가 안 맞으면 퇴원해서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또 2, 3일 있다가 다시 새로운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사를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2번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 2, 3일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날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류를 넣을 때는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내가 입원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10군데의 병원을 대충 추리라고 했는데 아무리 대충이라도 추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네이버 카페 중에서 비슷한 증상의 환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 간 다음에 거기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분들은 뇌질환 환우 카페에 가시면 되고, 척수손상 환자분들은 척수손상 카페에 가시면 돼요. 이때 카페를 너무 열심히 제일 좋은 카페를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10개의 병원을 대충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카페도 그냥 회원수 1000명이 넘는다 싶으면 그냥 대충 찾으시면 돼요.
카페를 찾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나의 질병 그리고 뒤에 카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질환이라고 하면 뇌질환 카페 이렇게 적으면 그 아래에 대표적인 카페를 네이버가 알아서 보여줘요. 그리고 굳이 그 카페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첫 화면만으로도 대략 몇 명의 회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회원 수가 1000명이 안 되면은 활발하게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회원 수가 이제 10,000명이 넘어간다 싶으면 웬만큼 활발한 카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회원 수가 14만 명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네이버 카페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때 병원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이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강북구에 재활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게 사실 잘못된 거는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내가 질문을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내 질문에 답을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 빨리 퇴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마음이 촉박한 상황인데, 그렇게 글 올리고 사람들이 내 글에 대답 달아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문을 예전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게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회원수가 많은 카페 같은 경우는 내가 궁금한 걸 예전에 누군가가 궁금해해서 이미 물어봐 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남이 해놓은 질문을 찾으시면 돼요. 남이 해놓은 질문 찾는 방법은 카페 내에 있는 검색창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 검색창에다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재활병원을 찾는다고 가정하고 부산재활병원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면 사람들이 예전에 올려놨던 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미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해서 질문을 올렸고 또 그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답변을 달아놓은 겁니다. 나는 내가 궁금한 것과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까지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죠. 내가 질문을 올리고 사람들이 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남들이 올려놓은 글을 검색할 거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바로 검색을 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특정한 카페를 찾아서 카페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카페 가입을 안 하고 검색을 하면 대부분 광고만 뜨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네이버 메인 화면에다가 부산재활병원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병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병원들 맨 위에 파워링크라고 써 있잖아요. 파워링크라는 거는 네이버에다가 돈을 내고 광고를 맡긴 병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광고라는 뜻이에요. 물론 광고하는 병원 중에서도 유명하고 좋은 병원들도 있겠지만, 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인지도가 얼마 없어서 큰 돈을 쓰면서 광고를 하는 병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병원 이름만 보고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 화면에다가 바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광고가 뜨지 않는 네이버 카페 내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검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예전에 글을 쓸 때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는 검색이 안 되게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내가 쓴 글을 아무나 다 보게 하는 거는 싫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쓸 때 지금 보시는 빨간 네모 안에 검색 네이버 서비스 공개라고 돼 있는 칸에 있는 체크를 해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체크를 해제하고 글을 쓰게 되면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저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신 분이 이 글은 이 카페 안에서만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좋은 정보는 이런 글들에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귀찮더라도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카페까지 찾아 들어가시는 거를 할 줄 알게 됐죠. 그래서 검색해서 나온 글들 중에 한 5개 정도만 읽다 보면은 주로 많이 언급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언급이 많이 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좋은 병원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지금은 그거를 파악하느라고 또 너무 자세하게 알아보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군데 추려서 서류부터 넣고 입원해도 된다고 응답이 오면 그 병원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에너지 쓰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병원이다 그러면 그냥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그 병원 리스트가 한 10개 정도 모이면 싹 다 서류를 넣고 그 중에서 입원 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면 그 병원들에 대해서만 뒷조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서류 넣는 건 어차피 팩스로 넣는 거라서 뭐 10군데를 넣나 20군데를 넣나 걸리는 시간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0군데 서류를 넣고 그 중에서 3군데에서만 입원 가능하다라고 응답이 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입원 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면서 자, 그럼 입원 진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면 일단은 그냥 알겠다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부터 그 세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병원을 한번 먼저 가보는 거예요. 사진으로 본 거랑은 많이 다를 테니까 그 입원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 병원 관계자한테 입원하기 전에 병원을 좀 둘러보고 싶은데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와서 구경하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라서 그 병원을 둘러보는 게 조금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 대략적으로라도 구경을 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고 병원을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랑은 좀 달라요. 아까는 내가 직접 질문하지 말고 남들이 예전에 질문해 놓은 걸 찾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남이 해놓은 거를 찾는 것보다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는 그냥 대략적인 병원 리스트만 추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괜찮은 병원 추천해 주세요. 이런 스타일로 대부분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걸 누군가가 이미 궁금해 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병원 뒷조사를 할 때는 아주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뇌출혈 수술 후에 균 감염이 돼서 격리실에 입원해야 된다. 근데 이 병원에 들어가면 격리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도 재활치료를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예전에 누가 해놨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 질문에서 이 내용을 찾으면 아마 내용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 시점에는 직접 질문을 하시고 사람들이 답을 줄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질문은 사실 답을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궁금해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달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입원 가능하다라고 응답이 온 3군데 정도 병원에 대해서만 병원에 직접 가보시고 그리고 그 병원에 지금 나의 상태가 입원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카페에다가 또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병원에 대한 대략적인 사람들의 평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3줄로 요약을 하면 처음부터 모든 병원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다. 일단 카페에서 눈팅으로 대충 10개 정도의 병원을 추린 다음에 그 10개 병원의 입원 신청 서류를 싹 다 넣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온 2-3군데에 대해서만 심층적으로 병원 조사를 한다입니다. 병원에 서류 넣어서 입원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왔는데 나중에 나 마음이 바뀌어서 그쪽 병원 그냥 안 갈게요 라고 취소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병원을 알아보고 입원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